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5, 바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5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의 바로 생김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함수랑 일반적인 초월함수 같은 것도 이 그래프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7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정가 감소죠. 이 정가랑 또 하나가 감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극대 극소죠. 극대 극소. 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의 경계점, 그걸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자, 이렇게 7개의 바로 그래프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배우는 이 정가, 감소, 극대, 극소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3차 함수를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변곡점 이 이야기는 사실 미적분 2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도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해도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말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증가함수, 극대극소는 바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한 번만 미분하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은 바로 몇 번 미분한다. 미분한 도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는 이계도 함수. 즉 쉽게 말하면 2번 미분함으로써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을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7개의 바로 그래프를 묘사하는 이 단어들은 자, 이 정의라는 것은 미분이랑 1도 관계가 없어요. 미분하고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미분하고 2번 미분하면 파악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모두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으로 7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의는 미분과 1도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499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간 0에서 무한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부등식 형태로 나타난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차 함수 y 꼴 x제곱이죠. 중심이 0,0이고 맞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사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도 있잖아요.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x 값이 점점점 커질 때 y 값도 따라서 점점점 y 값이 커지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작아지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원래 증가 감소의 바로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 속에 속하는 두 개의 수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가 x1, 하나가 x2라면 x 값이 뭐 한다? 커지면 맞죠? x1보다 x2가 더 클 때 바로 y 값 fx1, x1에 대항하는 y 값 그리고 x2에 대항하는 y 값을 비교했을 때 바로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잖아요, 그죠? 이때 이 fs는
이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뭐한다?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이 fx2보다 더 크다면 즉 역전이 되었죠. 이때는 감소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기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때는 증가한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일 때는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가 감소의 이 정의 안에는 그 어디에도 연속이란 말도 없죠. 그리고 미분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 감소는 연속이라는 것과 미분 가능하다는 이런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의에서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봐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되고 0을 벗어나면 바로 뭐다?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것을 그냥 이 정의로 한번 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자, x1보다 x2가 큰데,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렇게 계소 관계가 성립할 때, y 값의 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x1이 여기고, 맞죠? x2가 여기겠죠. 자, 직선을 정확하게 그어볼까요? x2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x값이 x1에서 x2보다 커졌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바로 함수 x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은 각각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fx1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fx2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x값이 이렇게 점점 커졌는데 y값도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그래프상으로 파악하면 되는데 그걸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 fx1은 x 자리에 x1을 대입했으니까 x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fx2는 x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x1에서 x2를 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1 제곱에서 x2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두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1과 x2는 모두 다 양수이므로 양수끼리 더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뺄 때는 x1보다 x2가 더 크기 때문에 x1에서 x2를 빼면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되어서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무엇이 된다? 바로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fx1 마이너스 fx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fx2를 이항하면 결론적으로 fx1보다 fx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x값이 커졌는데 y값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이 fx인 x제곱은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증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순수하게 바로 이 y값을 비교하죠. 우리가 y값을 비교할 때,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공통수학부터 했지만 두 수를 빼본다가 기본이잖아요. 두 수를 빼어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뒤에 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니까 바로 그 구간에서 바로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0번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499번처럼 직접 빼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중심이 원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이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사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만 보면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보면 x 값이 이렇게 점점점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뭐 눈으로 봐도 y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y 이꼴 fx 이꼴 마이너스 x 제곱은 감소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 y값이 커진다는 말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를 향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감소하겠네요. 자, 그 다음은 fx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뭐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0과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잖아요. 절편이 0과 2니까 바로 그 꼭지점의 x좌표 바로 1이 되겠죠. 그럼 1보다 오른쪽에서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보다 오른쪽에서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한다?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502번은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0에서 바로 뭐다?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 다 알겠죠. 그리고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실수에서 이 fx 이꼴 마이너스 x 세제곱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따라서 바로 모든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3번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증가하는 것도 그래프를 유형을 따져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증가한다? 바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감소도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하게 감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는 각각의 그래프 유형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본다면 모든 이 그래프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모두 다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모든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 주었죠. 자,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는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f 플라임 x가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음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여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크면 이 fx는 그 구간에서 무엇하고 증가하고 증가하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즉 쉽게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분한 개 양수라는 것은 미분한 개 양수라는 것은 그 미분한 그 대상물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미분해서 양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몸무게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미분해서 양수이면 여러분들 성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미분했더니 바로 음수의 값을 가졌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 정과 감소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바로 이 정의라고 보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런데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증가하면 이렇게 물어봤죠.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여기에 무엇을 붙여준다? 이 꼴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누구였죠? 바로 y꼴 x 세제곱이었습니다. y꼴 x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0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교차하면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자, y 꼴 x 세제곱을 여러분들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해 보면 3x 제곱이죠. 3x 제곱은 0보다 큰 게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이 x 세제곱은 어떻습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계속 커지니까 정강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0입니다. 그러니 증가하면 동함수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잠시 0이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잠시 0. 그러니까 이 0주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커지고 있죠. 그리고 0에서 잠시 0이 되었다가 0보다 커지는 순간 또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이면 f 플라임 x는 0보다 크다고 하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발레가 바로 무엇이다? y꼴 x 세제곱입니다. 이 x 세제곱을 미분하면 0보다 큰 게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 0이 됩니까? x가 0일 때는 0이잖아요. 잠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가하면 동함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하면 f 플라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503번부터 풀 때는 사실 이 503번, 504번, 505번은 모두 다 다항함수로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가함수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정가한다는 것을 정의로 갈 필요가 없고,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도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3번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보는 거죠.
미분을 하면 2차를 미분하니까 무엇이 된다? 1차가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2x-4는 어떻습니까? 자, 이 f 플라임 x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고 x절편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동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2보다 작은 쪽에서의 동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의 값을 가지죠. 부호만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 동함수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보다 큰 쪽에서는 뭡니까? 부호가 바로 양의 값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2차 함수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2보다 작거나 뭐 같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고요? 감소를 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한다? 동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양수니까 이 대상물인 fx를 증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미분한 게 음수가 돼버리면 즉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무엇이다? 미분한 값이 음의 값을 가지니까 바로 원래 함수, 2차 함수는 뭐가 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2보다 큰 쪽에서는 미분한 게 양의 값을 가지므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구간을 표현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에, 여기는 이제 닫힌 구간으로, 이 부분은 닫힌 구간을 2를 표현하고,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504번 마찬가지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리면 정과 감소가 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가 아직 그릴 줄 모른다면 정과 감소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과 감소는 누구? 바로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럼 얘는 x는 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동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0과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2차 함수이므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바로 3분의 2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f 프라임 x가 되죠. 그러면 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의 부호를 가지고 0과 3 사이, 3분의 2 사이에서는 음의 부호를 가지죠. 3분의 2보다, 3분의 2보다 큰 쪽에서는 양의 부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정과 감소를 따지라고 할 때는 0보다 작은 쪽, 즉 구간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증가를 하고 0에서 3분의 2까지 0에서 3분의 2까지는 뭘 한다? 바로 감소를 하죠. 왜?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지니까. 그리고 누구부터?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는 항상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05번 마찬가지죠. 505번. 자, 4차 함수입니다. 정과 감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우리가 아직 이 4차 함수, 3차 함수를 완벽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합차에 의해서 4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x값이 3개가 존재하네요. 바로 0과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함수는 짝수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도 위로 올라가고 왼쪽 끝도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3차 함수를 그려야 되겠네요.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은 위로, 왼쪽 끝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을 절편을 가지면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얘가 4차 함수가 아니라 바로 도함수잖아요. 그럼 3차 함수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죠. 따라서 동함수의 부호를 따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값이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과 함수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바로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여기는 닫힌 구거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누구까지 0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0에서 누구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게 되고요. 누가 감소한다? 원래 fx 그래프.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다항함수, 다항함수들은 이 동함수를 통해서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정과 함수를 모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계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결정이 나니까 굳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정과 감소를 따져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6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를 지금 그려놨죠. 얘는 지금 3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의 도함수인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바로 도함수를 그려두었습니다. 그때 원래 이 fx 3차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보라고 하죠.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1까지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원래 fx가 무엇을 한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는 2까지는 바로 원래 fx가 감소한다는 거죠. 또다시 2부터 시작해서 자 x가 모든 값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이 fx가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우리 507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허술하게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선생님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정확한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극대가 뭐냐부터 해보면 극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보시면 일단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어떤 열린 구간. 자, 어떤 열린 구간 이 속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바로 if fa 즉 a의 함수값이 다른 x값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같을 때 이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극대의 바로 무엇이다?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도 없어요. 맞죠? 미분 가능하다는 말도 없고 연속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x 이퀄 a 어떤 a점을 하나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극대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 점을 선생님이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입니다. 그럼 열린 구간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괄호를 치죠. 우리 열린 구간은 보통 이렇게 치고 닫힌 구간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멍을 빵꾸뽕, 구멍을 빵꾸뽕 이렇게 내어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요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x값에 대하여 이 x 이퀄 a의 함수값이 다른 x값의 함수값보다 다 크죠. 얘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값이죠. 그때 x 이퀄 a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극대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왜 열린 구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간을 a가 여기라고 우리가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열린 구간 바로 구간을 잡아보면 여기와 여기에 열린 구간을 잡았다면 이곳에서 x 이퀄 a는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 아니죠. 가장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x 이퀄 a에서 최대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간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범위 안에서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이 x 이퀄레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맞나요? 이 점은 극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는 이 좀 지엽적인 구간, 요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모든 x값보다 x 이퀄 as의 함수값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 x 이퀄 a에서 바로 무엇을 극대가 된다고 하죠. 즉 x 이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fa가 바로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일 때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고 이때 요 점은 우리가 a, fa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y값을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붙으면 무조건 y값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극대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되고, 그때 y값, fa를 극대값이라고 하며, 이때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반대로 어떤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x 값보다 이 바로 fa 값, 이 점이 a, fa가 되잖아요. 그죠? 이 y 값, x 이퀄 a에서의 y 값이 다른 x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그때 x 이퀄 a에서 극소가 된다. 이게 바로 극소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x 이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점이 가장 최소값을 가지므로 x 이퀄 a에서 극소가 된다고 하고 fa를 무슨 값? 극소값. 동일하죠. a, fa를 극소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극대와 극소 이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과 감소와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도 연속과 미분 가능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때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 두 개를 통틀어 뭐라고 한다? 극값이라고 하면 그 극대점과 극소점을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속 함수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불연속인 바로 함수에서도 우리가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연속인 그래프에서 x 이퀄 a를 잡았을 때 요 열린 구간에서 요런 y 이런 함수값보다 x 이퀄 a에서 가장 함수값이 높죠. 크죠. 그럼 이때 x 이퀄 a에서 무엇이다? 극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불연속 형태가 되어도 이 열린 구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잡을 때 열린 구간을 열린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 값이 더 높잖아요.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지엽적으로 요 지엽적인 구간을 잡았을 때 요 범위에서 이 값이 가장 최대값을 갖잖아요.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가 영어로 로컬 C입니다. 로컬 맥시멈입니다. 저 로컬 뜻이 뭐예요? 지역적인 일정한 조금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불연속점에서도 어떻습니까? 요 지역적인 범위를 잡았을 때, 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x 꼴 a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y 값이 가장 크잖아요. 최대값. 따라서 극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가 구멍이 빵긋 뻥이고요. 여기가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면 요 부분에서 이 값이 바로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 A와 B가 요 사이에서 열린 구간을 잡아보세요. 그럼 사실 이 함수는 상수함수가 되죠. 상수함수는요, 모든 점이 뭐가 된다? 극대이자 무엇이 된다? 극소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 점은 이 열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여기에 이 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아도 되니까. 가장 높으면서 가장 y 값이 가장 크면서 또한 가장 작겠죠. 그래서 이 상수함수 자체는 이 모든 점이 극대이며 동시에 극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x 이퀄 a에서는 어떻습니까? a에서는 자 열린 구간을 잡으면 보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다른 x 값보다는 가장 큰 값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값과는 같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죠. 따라서 극대가 되고 극소는 되지 않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b는 다른 점과 같으면서 y 값이 같으면서 가장 작겠죠. 이쪽보다는 값이 작잖아요. 따라서 b는 극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수 함수 자체는 바로 뭐이자 극대이자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극대는 뭐라고요? 어떤 열린 구간에 x 이퀄 a가 어떤 열린 구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 값보다 이 x 이퀄 a에서의 함수 값이 가장 최대가 되면 그 x 이퀄 a에서 바로 극대가 되고 가장 최소가 되면 바로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대 극소는 바로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과는 1도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연속점에서도 바로 극대, 극소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방금 극대, 극소의 정의는 바로
미분 가능이나 연속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연속일 때도 극대극소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은 극대점이자 극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이 상수함수와 같은 그래프를 가진 함수를 제외한 이제 연속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불연속 함수도 극대와 극소는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연속을 제외하고 연속 함수 중에서 이 상수 함수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하나의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때 바로 극대극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증가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로 바뀌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잖아요. 그죠? 증가한다는 말은 f 프라임 x가 무엇이다? 0보다 큰 거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f 프라임 x가 바로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점을 극대점.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로 바뀌죠. 이 점을 극소점.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극대점.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극소점.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극대점입니다. 즉,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일 때는 바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듯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에서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무엇이다? 극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첨점이죠. 뾰족점도 극대, 극소는 된다는데요. 단, 여기서는 미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분은 가능하지 않지만, 극대값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제외한 연속함수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 극대점. 됐나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을 극소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가지다가 음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바로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음이다가 양으로 바뀔 때도 0인 지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0인 지점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생각했을 때 0인 지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첨점이죠. 뾰족점이잖아요. 이것도 뾰족점. 이것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도함수의 값이 0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뾰족한 지점에서는 0으로 바뀌나요? 그냥 음에서 양으로 갑자기 툭 바뀌고 양에서 음으로 갑자기 팍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드시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꼭 있어야 된다. f 프라임 x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0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럴 때 이 x 이퀄 a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무엇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바로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되고 반대로 음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양으로 바뀌죠.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x 이퀄 a에서 무엇이 된다? 극소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냥 연속 함수에서는 자, 가운데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0이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즉, 뾰족점도 우리가 극대점으로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소점으로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반드시 양에서 음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0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도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0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는 f 프라임 a가 0이 되는 지점이 일단 선 조건이 되어야 되죠. f 프라임 a가 0이면서 그 0의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도 꼭 알아놓으시고 연속 함수일 때도 우리 극대극소는 바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즉, 증가해서 감소로만 바뀌면 극대극소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는 바로 이 증가한다는 게 양이고 감소한다는 게 동함수가 음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반드시 FA가 0이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의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극점에서는,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맞습니까? 이 말은 참이에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역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극점입니까? 얘는 홀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맞아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점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fx 이퀄 x 세제곱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정가 감소함수에서도 정가 감소에서도 했지만 이 x 세제곱은요. 이 바로 어디에서 x 이퀄 0에서 x 이퀄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죠.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한 다음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x 이퀄 세제곱 그래프에서 이 0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엇이죠?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이 점은 바로 뭐다?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맞나요? 그래서 극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점이 된다고는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살펴봐야 돼요. 증가에서 증가로 가요. 증가에서 증가로, 감소에서 감소로 가면 안 되고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가야지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가 지금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럴 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하죠. 그럼 그림상으로 봐도 극대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왜? 증가하다가 0이 되었다가 감소하잖아요.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바로 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따라서 x 이퀄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바로 x 이퀄 0에서 바로 극대가 되고 그러면 x 이퀄 2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0이면서 자, 도함수의 부호,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모두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극대값은 값을 물어봤으니까 y값이죠. 0에서의 바로 y값이 되니까 2가 되는 것이고요. 극소값은 2에서의 바로 y값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때의 바로 y값이 바로 마이너스 2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극대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08번입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구간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하는데 극대값을 갖는 x와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극대는 정가에서 감소로 돌아서는 이 a가 극대가 되고 또 정가에서 감소로 돌아서는 이 d가 극대가 되겠네요. 따라서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은 a와 d 두 개가 되겠죠. 반면에 급소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점이죠. 이 b는 x꼴 b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e도 어떻습니까? 바로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바로 극소가 되겠죠. 근데 C는 어때요? C는 아마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것 같은데 정가에서 정가로 가져오죠. 정가에서 정가로 가니까 바로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다. 따라서 극소는 바로 B와 E 두 군데가 바로 극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딱 네 가지 존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이 점에서 모두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요. 또는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그럼 얘가 바로 극소가 되죠. 여기는 극대가 됩니다. 그런데 증가했다가 또다시 증가해 버리면 감소했다가 또다시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 점은 극대 극소가 아니죠. 바로 변곡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무조건 뭐다?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그 주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극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극소,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극대,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극대 아니죠. 극소 아니죠. 감소하고 감소하니까 극대 극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09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아니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입니다. 자, 미분 가능하면 일단 또 연속도 된다는 거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런데 연속이라고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왜? 뾰족점, 첨점이 있으니까.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이퀄 1에서 극값 8을 갖는다. 극대값, 극소값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극값 8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 극값이라는 것은 y값이니까 f1의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말은 x 이퀄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F1은 8이 되고 F'E는 0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8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E이 0이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면 F'E를 0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 대신에 다항 함수 fx라고 나와도 되겠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0번입니다. 두 함수 fx가 모두 다 2차 함수죠. 자, 조금 전에 509번에서는 fx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명명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지만 둘 다 2차 함수,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된다? 바로 미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때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2차 함수죠. fx는 아래로 볼록, gx는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사실 극값을 가진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에 바로 x 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x 좌표가 2라는 거죠. 그럼 사실 미분하지 않고 바로 꼭지점의 x 좌표 구하는 x 이꼴 마이너스 2a 분의 b죠. 그걸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2x 플러스 a가 되고 G 플라임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B죠. 그런데 둘 다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F 플라임 2가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된다? 바로 0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G 플라임 2도 얼마의 값을 가지면 된다? 바로 0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무엇이니까? 0이니까. 맞죠?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 B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되죠. 이렇게 A와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 X좌표로 가도 되겠죠. 그러면 F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가 1, B가 A죠. 얘가 2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GX는 자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고 B가 B잖아요. 요게 2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4분의 B가 2니까 B는 얼마다? 8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의 x좌표의 그 꼭지점 자체가 극대극소가 되는 거죠. 3차나 4차일 때는 이제 도함수를 구해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2가 되는 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